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이재명의 그 행보, 이 사람의 그 의중, 의도 이런 것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는 이재명이 뭐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죠. 악마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많고, 악당, 뭐 불안당, 잡놈 뭐 이런 식으로 볼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파에서 보는 이재명이고요. 근데 이재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요, 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그렇게 많이 공격받은 정치인이 없습니다. 이재명을 능가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융단 폭격을 무려 5년 가까이 때렸죠. 5년 가까이. 그런데도 죽지 않았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살아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명이 끊기지 않았다. 사법 리스크가 있긴 한데 여기서도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그 상대의 저항력, 전투력이 또 어느 정도인지도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법원의 그 분위기, 최근에 이제 이 정치적 쟁점을 다루는 태도, 방식 이런 것들도요. 이게 뭐 일률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라든가 원칙 이런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언할 수는 있지만 그 단언이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죠. 그냥 뭐 하기 좋은 말로 이재명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평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너무도 많은 변수가 있어요. 재판은 사실. 그 재판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 시간은 하지 않으려고요. 그거는 다른 시간에 이제 다시 이제 개별 사건을 놓고 좀 이야기할 게 있겠죠. 그러나 다만 제가 볼 때는요, 지난 5년간 이재명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패가 망신했다 이런 어떤 썸네일을 단 영상이 적어도 10,000개는 넘게 나갔을 겁니다. 모든 유튜브 다 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럭만큼의 상처도 못 냈다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오히려 더 커졌다라고 봐요,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게임 이론에 의하면은 상대를 죽이려고 하면 그 죽이려고 하는 대상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게 이제 반작용인데요. 그래서 누군가를 네거티브 해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해서 그 사람이 죽는 경우에는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래 그런 식으로 치부를 때리거나 폭로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가 있으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거든요. 정치적으로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급으로 이렇게 살아남지 못해요. 전부 다 뭐 그저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 있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때렸는데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덩이 굴리기처럼 계속해서 몸집이 커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러서 흔히 대선주자다 그럽니다. 때렸는데 죽어버리는 사람은 대선주자가 아니에요. 맷집 약한 사람은 대선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든 아니면 보수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든 대선주자가 되려고 하면요, 신상 털기를 당해야 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노출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까입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고, 또 비판을 넘어서 팩트가 아닌 것을 갖고도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선동을 통해서 상대방 흠집 내기, 죽이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양쪽이 똑같지가 않아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이 여론을 움직이는 세력들, 그리고 여론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그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좌파 쪽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에요. 좌파 정치인들은 마저도 그렇게 심하게 붕괴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망하는 정치인들도 있죠. 좌파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선 주자감으로는 못 가고 이제 중간에서 끝나버린 거고, 대체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냈을 때 겉으로는 착한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좀 아무것도 아니네. 뒤에 그냥 더러운 것이 있네.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들통이 나면 사람들이 그냥 폭삭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우파 보수 이쪽에 있는 정치인들은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일 때 어떤 흠이 있으면 그 흠을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보면 알 겁니다. 그냥 죽인다니까, 오히려. 보수 안에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방어력, 소위 말해서 맷집이 약합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보수 정치인은 유난히 깨끗해야 됩니다. 저쪽 이제 좌파 정치인보다도 대선을 노리는,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도덕성 면에서
틀어도 먼지 안 날 수준이 되어야 돼요. 먼지 난다 싶으면 쉽지 않습니다. 먼지 나도 좋다라는 사람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내 이런 험이 있어. 내가 이런 어떤 논란이 있어라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투 의지, 권력 의지, 그리고 정치력,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말이죠. 색깔로, 제가 요즘 와서 색깔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때려도 잘 통하지 않는 어떤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해도 상처가 잘 안 보여.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흑색 옷이나 검은색 옷 이런 걸 입고 있는 거죠. 일하면서 흙이 묻은 사람들. 원래 약간 어떤 그런 어떤 나쁜 남자 같은, 나쁜 사람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렇지만 에너지가 엄청난, 능력은 있는 그런 사람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검은색, 흑색이죠. 거기는 뭘 색깔을 입혀봐도 잘 안 통해. 네거티브가 안 통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사실은 내세우면 좋습니다. 우파에서 그런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홍준표도 약간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예, 약간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전성기가 좀 지난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 유력 주자로 구분되는 한동훈,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그 색이 아니에요. 흰색입니다. 흰색. 화이트 칼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네거티브 당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명태균 건으로 인해서 3,300만 원 1억 두 건이 터졌잖아요. 이거 과연 방어를 해낼지. 방어 해내면 어느 정도 정치력이 유지되겠지만 여기서 이 방어가 안 되면 오세훈 끝나는 거죠. 뭐 쉽지 않습니다. 그 오세훈 빠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준표 이분은 이제 나이가 이제 70줄에 이제 접어들잖아요. 본인 나이로는 60대 후반이라 그러는데 70으로 봐야죠. 자, 이분도 사실은 나이가 만만치 않게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70좀 넘은 사람이 대선 출마하게 되면 너무 올드하다, 꼰대다라고 하는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다만 홍준표 이 사람은 젊은 층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기 때문에 꼰대 냄새는 안 나죠. 꼰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나이적으로 봐서 상대인 이재명보다 10살 정도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핸디캡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홍준표 이분은 어쨌거나 전성기가 좀 지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정치사에서 뭐 이룰 건 다 이뤘잖아요. 아니, 당대표 2분 했어요. 원내대표도 했었죠. 국회의원을 5번인가 했잖아요. 그리고 이 광역자치단체장만 해도 3번. 이게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뭐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스펙이다. 10명 안에 들어가겠다. 대통령만 안 했다 뿐이지 다 가져갔죠. 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홍준표 이분도 제가 볼 때는. 능력은 뛰어나다고 봅니다. 대구 요즘 뭐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요. 전임 시장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어떤 평가도 있더라고요.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거죠. 일은 잘한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일을 엄청 잘하지, 사실은. 서울시 요즘 그 최근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 보니까 오세훈 시장 지지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당 지지율이 낮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행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60% 가까이 되더군요.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했던 걸 보니까. 그걸 보면요, 오세훈 시장도 정치적으로서 이미 행정가로서 완성이 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죠. 굉장히 이제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지만 이 2명,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강 카드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가장 이제 믿을 수 있는 카드 2개죠. 이 2장이죠. 이 사람들은 검증이 다 됐거든요. 그동안 많은 어떤 시련을 거치면서, 정치 역정을 거치면서 검증된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칫하면 무대에서 존재감이 죽을 수가 있어요. 명태균 건으로 인해서 오세훈이 정말 치명타를 입는 것 같은데, 여기 홍준표 시장도 걸려 있어요. 보니까 홍준표 시장까지도. 지금 이래 되니까 안철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검증하자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되면요, 이제 보수 안에 차기 주자군들이 이제 꿈틀거리게 되겠죠. 그럼 한동훈만 남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도 위험해요. 여러 가지 지금 단계 사태도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이 워낙 작습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능력이 이제 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 국민의힘 혹은 보수 쪽하고 연결해가지고 해온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검사하면서 했던 일이라는 게 보수 인사를 때려잡은 것밖에 없는 거거든. 박근혜 대통령 때려잡았죠. 이명박 때려잡았죠. 또 누굽니까? 이재용 때려잡았죠. 구속사 시켰다니까 전부.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정몽구 회장 집어넣었죠. 감옥에. 최태원 SK 집어넣었죠. 거기다가 양성태 집어넣으려고 그랬죠. 재판까지 들어갔었죠. 그런데 1심 재판에서 전부
혐의가 몇십 개 되었잖아요. 전부 무죄야, 무죄. 한동훈은 사실 보수에 엄청난 어떤 부담을 준 인물입니다. 홍준표 시장 말로는 한동훈은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수용하면 안 된다. 이 보수의 한 그 악행을 보라 그러잖아요. 악행이라 그러더라고, 악행. 그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거나, 그냥 한동훈이 처음에 짠 하고 나타났을 때 그 아주 스타일리시한 모습들, 그 산뜻한 모습, 뭐 이렇게,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정치인 유행이잖아요. 이미지 자체가. 그 모습에 그냥 뿅 간 겁니다. 거기다가 친절해 보이고, 뭐 삭삭해 보이고, 사람이 겸양도 있는 것 같고, 겸손해 보이고, 또 뭐 이렇게 예의도 바른 것 같고, 뭐 바른 생활 한 것 같고, 착한 사람 같고, 뭐 정의로운 사람 같고, 모두 이런 걸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빨려 들어간 사람들, 그 실체를 보려고 안 하는 거지. 그 뒤에 있는 진짜, 정말 불편한 진실하고는 마주하고 싶지 않는가 봐요. 그건 아예 보려고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눈도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눈에도 벌써 나버렸지. 도대체 한동훈을 지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멋지다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 안에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없어. 능력 검증해 준 거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 있습니까? 정치인은요, 수학 잘 풀고 영어 잘하고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에게 그런 게 보입니까? 지금도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한동훈하고 특검 놓고요. 일단 그 표결 들어갈 때 한동훈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죽이는 그 특검안 민주당하고 손잡고 거기에 찬성표 던져줄 사람 저는 몇 명 안 된다고 봐요. 최대 5명 봅니다. 5명. 최하 3명 정도. 3명에서 5명 정도 빼야 안 돼. 그게 한동훈의 실체입니다. 실력이 건너빼기 안 된다니까. 지지율도 지금 유지가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저는 다른 유튜브처럼 한동훈의 그 배경에 있는 그 장인, 장모, 그 처가들, 그리고 그 부친의 그 기업 활동하면서 일어났던 엄청난 어떤 인권 탄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방송 안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이제 공격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 지금 다른 유튜브들은 그거 갖고 지금 난리 치죠. 그거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한동훈 지지자들은. 위더훈이 중에는요. 그래서 한동훈은 색깔로 치면 흰색이 맞고요. 이게 이제 두드려 맞으면 바로 그냥 와장창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다만 한동훈이 지금 버티는 힘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한동훈을 어쨌거나 보수 대표로 지금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재명은 어쩌고 저쩌고, 한동훈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칭을 이뤄줍니다. 뉴스 양이 상당히 이제 많죠. 엄청나게 많지. 한동훈 뉴스는 매일같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지금 봐도요. 한동훈 이야기는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정치면 들어가 보면요. 정치면 뉴스에 거의 평소에 한 60%, 70%가 한동훈 뉴스예요. 한동훈 뉴스. 그러니까 한동훈은 인지도 높고 자연히 많이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론조사하면 1등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보수에서. 한동훈 외에는 없는데 다른 사람은 언급도 잘 안 돼. 홍준표는 본인이 직접 뭔가 따따부터 해야 이제 조금 이렇게 알려지고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이라 그래도 거의 안 나타나요. 근자에 와서 뭔가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해서 좀 나타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거야. 특히나 조선중앙동화 같은 이런 언론사, TV조선 채널A, JTBC 같은 이런 어떤 대형 미디어들이 한동훈을 밀어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보십시오. 그 지지율. 너무도 낮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밀어주는데도 14%에서 17%, 8%? 이재명은 40% 훌쩍 넘겼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당 안에 마땅한 인물은 눈에 띄지 않겠지만 새로운 선수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걸 반드시 해야 되고. 자, 아무튼 지금 여당 안에 큰 어떤 대형 스타들이 그동안 어떤 대선 잠룡군 중에서도 우뚝했던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자칫하면요,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자리를 누가 무엇으로 채웁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 비슷한 영상을 하나 올렸었습니다만, 자,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연속해서 조금 각도를 좀 바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좀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을 올립니다. 지금 여당에서 지금 할 일 제일 중요한 것은요, 대통령을 지키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차기 주자를 빨리 발굴해야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경선에서 뽑히면 되겠죠. 그럼 지지율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뽑아보면 뭐합니까? 그래서 보수만 결집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부터 분위기로 야당하고 대등한 대결을 하거나
야당에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밴드웨건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중립층에 있는 사람들 혹은 뭔가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그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컨벤션 효과와 밴드웨건은 거의 같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물 혹은 이벤트 어떤 계기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그거 아니면요, 제가 볼 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모든 지표가 지금은 현재 여권에 불리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죠. 당 지지율도 압도적으로 지고 있죠. 조국 혁신당까지 계산해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지금 지고 있습니다. 차기 주자 지지율은 말할 것도 없이 형편없이 지금 뒤처져 있죠. 모든 게 다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말이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서민들 피부에 체감될 정도로 좋은 건 아니거든. 뭐 경제도 안 좋아. 안 좋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얼마나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응?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게 여당에게 불리한 겁니다. 여당에게 불리하다고요. 수출이 최근에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좋은 신호긴 해도 그것으로는 다 퉁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다른 변수 없습니다. 인물 변수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어쨌거나 지금은 한동훈에게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우파 보수 뭐 이쪽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그 언론사들이 대형 미디어들이 한동훈을 이쪽 대표 선수로 마치 낙인을 찍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중대한 착오입니다. 한동훈도 원 오브 댐으로 보고 새롭게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진짜 이 가운데서 진짜 재대결을 벌이고 처음부터 출발선에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한동훈 혼자 먼저 뛰어나갔어. 저 앞에까지 가 있는 거야. 한 50m 좀 앞에 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출발선에 지금 서 있는 거야. 그 서 있는 사람 중에 김문수도 있습니다. 이 공평치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 노출되는 이 횟수, 분량 이런 것들인데요. 언론에 노출이 안 되면 띄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제가 아무리 김문수를 외치지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약간의 의미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주요한 언론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없는 거로 한다니까요. 대선 주자는커녕 아예 대선 주자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뭐 짠하고 나타나면 김문수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가능성이 총리로 이제 지명하는 건데요. 그게 지금이죠. 지금 윤 대통령이 만일에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김문수를 지명해 주면은 그 효과가 살아날 겁니다. 왜? 당연히 좌파들은 난리 나겠죠. 김문수 안 된다고 태클 걸고 뭐 과거 사상 검증을 할 겁니다. 일제치하 그 이야기 또 나올 거고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나올 거고 광주 5.18 이야기 나올 거고 제주 4.3 이야기 나올 거고 뭐 완전히 그냥 극으로 몰아갈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파 보수 애국 자유 이쪽 진영에서 거대한 반발력이 생기겠죠. 방어력이 생긴다고요. 김문수 지킵시다. 그러면서 김문수 쪽으로 사람들이 와 몰리면서 김문수가 연일 헤드라인의 중심에 서겠죠. 정치면 기사, 사회면 기사에 그냥 우뚝한 존재가 된다고요. 그러면 김문수가 드디어 대중적 인지도가 그냥 핵폭발을 일으키면서 빅뱅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지지율이 순식간에 2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럽니다. 김문수 그러면 저렇게 반대하는데 야당이 동의를 안 해주는데 그 총리 되겠습니까? 뭐 총리 안 됩니다. 당연히 못 됩니다. 요즘은 총리 서리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그건 뭐 되지도 않아요.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총리 못 됩니다. 그걸로 족한 겁니다. 김문수는 그런 식으로 총리를 일단 지명해버리면은 그 논란이 일어나는 기간, 그게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한 2달쯤 가버리면 게임 오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고 나서는 김문수는 그냥 자진해서 사퇴하면 돼요. 대선 주자로서 확 뜨고 난 뒤에 총리 안 해도 돼. 그럼 그 총리는 누가 하느냐? 지금 한덕수 총리가 계속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 그 자리에 뭐 관리형 총리를 갖다 세우면 됩니다.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특단의 카드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면 조선중앙동아 같은 이런 유력 언론들이 갑자기 그냥 뺑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어떤 대혹각성해가지고 한동훈으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이재명에게 무난하게 지는 카드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 이재명보다는 김문수 대 이재명을 딱 이렇게 대입시켜 보면요. 제가 여러 번 그 방송을 해드렸는데 경기지사로끼리로도 이렇게 능력 비교, 청렴도 비교, 그리고 그 수도권 안에서요 사람들이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아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김문수는 어느 정도 통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토리텔링. 서사죠. 서사 대결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재명도 손가락 날아가고 무슨 서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좌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재명 같은 서사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서사를 가볍게 밟아줄 유일한 인물이 김문수라니까. 이재명은 개인의 서사고 김문수는 그 본인이 걸어왔던 길이 국가의 명운, 역사의 명운, 시대적 어떤 그런 목소리가 거기 다 그 어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쉽게 지금 없다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삼성계엄 반대를 하면서 정학 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이제 경영학과 들어갔었죠. 서울대에서 상대 경영 전공하신 분인데 그것도 뭐 기간에 졸업도 못했잖아요. 학생 운동하고 또 그 후에 노동 운동하고 노동 운동이 전설이 되고 노회찬, 심상정으로부터 그냥 우상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죠. 자신들의 롤 모델이다. 그때의 김문수는 위대했다. 정말 뭐 극찬을 하더라고요. 유시민까지도 그렇게 봤죠. 유시민도 그거 다 쫄이었어요, 전부 김문수에. 그런 사람이 사상 전향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위대한 어떤 인물로 보더만요, 요즘은. 그러면서 그분의 업적 그런 것을 다 인정하고 지금은 포스트 박정희 대통령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 철학 어떤 그런 것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요. 거기다가 본인이 또 TK 출신이 아닙니까? 영천 출신이거든. 포원 정몽주의 후예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몽주도 그 영천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바라볼 때 누굴 지지하겠어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지할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조건을 똑같이 놓고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입니다라고 했던 인물. 그게 누굽니까? 김문수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감안할 때, 그리고 문재인을 일러서 김일성주의자다. 당장 총살감이다라고 또 발언했던.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상품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일단 이 시장에 던져놓으면 반응이 시간만 조금 주면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일어납니다. 분명히 폭발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꼰대다, 뭐 김문수인데, 저 투서방관하고 그 전화 있잖아요. 그런 걸로만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뭐 계속해서 김문수 이야기를 제가 해오고는 있는데, 이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시한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계속 해보고 안 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능성 없는 일에 끝까지 매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열심히 노력 중에 있는데 다른 우파 유튜버들, 대형 유튜버들이 나처럼 저처럼 이렇게 하면은요, 김문수가 좀 떨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더만.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뉴스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거든. 뉴스에 김문수가 나와야 돼. 김문수가 막 이렇게 국회에서 뭐 저쪽 난타전 벌일 때 저 민주당 그 의원들하고요. 그때는 그들도 전부 김문수 하더라고. 근데 그게 김문수가 쑥 들어가니까 이제 김문수 이야기 자체가 없네, 그냥. 뉴스 없으면 방송 못 하는 게 그게 무슨,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좀 서글픕니다. 씁쓸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이야기를 하려면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기획을 해서 해야 돼요. 뉴스는 없어, 지금.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뉴스가. 그러니까 김문수를 띄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또 정광훈 목사하고 연결된 그것도 악재입니다. 조정동 같은 이런 주요 언론에서는 그걸 김문수에게 핸디캡으로 본다니까요.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그렇게 연결이 되어버렸잖아. 그것 또한 조정동이 볼 때는 이게 또 맞지 않는 거야. 탄핵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조정동이나 이런 세력들은 탄핵을 밀어붙인, 탄핵을 충동한 세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파 보수 주류의 또 이렇게 대부분은 또 이 탄핵 세력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서 있는 위치가 참 그래서 힘든 거예요. 띄우려고 하면 그야말로 비상한 어떤 그런 수단과 조치가 필요하고요. 정말 하늘이 계시다면은 그 하늘이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인간 사이에서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기적이 한번 일어나기를 저도 바라긴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정치권 지금 돌아가는 게 숨가쁩니다. 지금 연말 안에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이재명을 꺾을 가능성이라도 좀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은 글쎄요,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재명 전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요, 예산안 갖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강공책을 계속 던지고 있죠. 이거 이대로 밀어붙이겠다 그러잖아요. 계속. 여당 혹은 정부에서 원하는 그 예산안을 그냥 많이 대폭 10조 가까이 그냥 깎아버렸죠. 그러면서
정부의 발목을 그냥 잡고 허리를 지금 꺾으려고 합니다. 박찬대 보면 감액 예산안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한다. 그대로 이제 초강수를 지금 두고 있는 거죠. 여당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시도는 하지만 먹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요,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산 정액 필요하다고 하면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 온건책을 또 던진다니까요. 여기 이재명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강온을 서로 나눴어. 이 박찬대는 강공으로 가고 민주당의 일반 그 소위 개딸 불독들은 투견들은 강공으로 가고요. 이재명은 강공이 아니에요. 온건한 정책을 자꾸 던진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도층을 계속해서 빨아먹는 거죠. 지지율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저게 완전 작전이고 쇼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것들이 먹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 있는 경상북도를 찾아갔군요. 경북도청을 찾아가 이철우하고 지금 둘이 손잡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찍혀 있네. 그러면서 이철우가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예산안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또 약속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보수 행보를 하는 겁니다. 이 만만치 않은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한동훈 같은 이런 애송이가 되겠습니까? 저는 정치력으로 봐서는 홍준표나 오세훈 정도면 된다고 봐요.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쉽지 않아, 지금 봐서는. 그렇다면 제3의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을 사실 잡으려고 하면은요, 오세훈도 괜찮고 홍준표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처한 현상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비난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틀어도 먼지 않는 뭐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행정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로 범보수 범우파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된다. 그게 누굽니까? 굳이 제가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지 못한다. 계속해서 그냥 고요하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걸 갖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어쨌거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